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낍니다. 특히 세월의 강을 건너 인생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가슴속에 절절하게 와닿는 새로운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슴 아프게 다가와 우리를 겸허히 돌아보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잔잔한 울림으로 마음 깊은 곳에 평화와 위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젊은 시절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삶의 진실들을 우리에게 하나둘씩 알려주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 7가지 진솔하고도 깊이 있는 깨달음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미래를 비추는 밝은 통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의 지혜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이 너무 좁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즉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살고 있다니 물리적으로도 분명 좁지만 제가 느끼는 좁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가두는 세상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의 틀,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폭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참으로 넓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느새 우리는 익숙한 환경 속에 갇히게 되고 발 딛고 설 곳이 점점 더 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 해도 이 나이에 뭘 시작해? 라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나 오랜 세월 굳어진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한동안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처럼 내 가능성의 공간도 좁아져 버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닫힌 문 앞에서 좌절감을 경험하며 기회의 폭이 줄어드는 듯한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제는 세상의 넓이가 아니라 내 안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작게나마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고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저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진정한 확장과 성장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이처럼 절절하게 느낍니다. 삶의 한계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이 좁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고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당신의 마음의 지도를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손해보면서 헤어지는 것이 빼앗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연을 끊을 때 특히 금전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면 마음이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받을 건 다 받아내야지 하고 상대방에게 받을 것을 악착같이 다 받아내려 하거나 오히려 더 챙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난처하고 속상한 상황, 여러분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분명히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 것을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절절히 느끼는 것은 그분과 가장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손해는 있을지언정 그 대가로 얻는 마음의 평화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개운함 그리고 미래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법적 분쟁으로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장기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과거의 사업을 정리할 때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애쓰다가 오히려 마음고생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성 질환까지 생길 만큼 감정이 격해졌지만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인가? 이런 방식으로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깊은 회한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프고 속상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복잡한 생각들을 줄이고 나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채우듯 새로운 기회들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가르침처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더 큰 평화를 얻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매듭을 지을 때도 진정한 품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보다 내 자랑을 잘해주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낫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타인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능력으로 비치거나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때때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칫 오만해 보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질투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관계를 해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굳이 애써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칭찬해 주는데 더욱 집중합니다. 그들은 내가 빛나기보다 상대방을 빛내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당신이 진정으로 돋보이고 싶다면 오히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신의 장점과 노력을 기꺼이 이야기해 줄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를 곁에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자랑해 줄 때 그 자랑은 그 어떤 자기 PR보다도 더욱 진정성 있고 깊은 울림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화려한 자기 PR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일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말보다는 겸손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높이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높임으로써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저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느라 바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를 피하거나 제 이야기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를 진정으로 빛내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하는 주변 사람들의 입이구나. 그 후로 저는 제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사람들은 제가 가진 장점들을 먼저 알아봐주고 다른 이들에게 저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빛낼 때 나 또한 빛난다는 삶의 역설적인 진리를 이처럼 절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겸손은 가장 큰 미덕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꿈이 크잖아요. 그럼 더 큰 꿈에는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면 된다. 정신력으로 극복한다는 뜨거운 패기로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냉혹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숭고한 꿈이라도 그 꿈을 막연한 이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뒷받침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돈이 꿈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당신의 꿈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꿈을 향한 여정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재정적인 지혜와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큰 꿈만 좇는 것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좌절과 극심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꿈을 흔들림 없이 지탱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 즉 재정적인 계획과 지혜를 함께 쌓아가야 합니다. 돈은 당신의 꿈을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기회를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열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냉철한 지혜와 현실적인 준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움직임이 시작되며 당신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거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싸구려다. 실행만이 가치 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이상의 물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기세, 사기, 팀워크, 이게 실력보다 훨씬 중요해. 가끔 우리는 실력이 겁나 좋고 똑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대단한 성과를 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실력과 똑똑함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 똑똑한 사람이 팀워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뛰어난 머리를 오히려 프로젝트를 망치는데 쓰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쓰거나 오직 자기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개인의 탁월한 실력보다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 같은 팀의 정신, 강한 기세와 사기,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뛰어난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한 기세, 서로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사기,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팀워크가 그 어떤 개인적인 실력보다 훨씬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조화와 시너지가 진정으로 큰 성과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팀워크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합을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무용지물이다. 당신의 지혜와 오랜 경험을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개인의 빛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우러져 빛날 때 세상은 더 밝아지고 당신의 존재 또한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깨달음은 내 스스로 거절하는 것보다 거절 잘해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를 더욱 어려워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을까봐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더욱이 소중한 관계가 틀어질까봐 선뜻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힘들어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거나 나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나 해당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꺼이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넘어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여유를 선물합니다. 거절은 때로 가장 강력한 예스가 됩니다. 나 자신에게 예스를 외치기 위해
타인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십시오. 혹은 당신이 직접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거절을 능숙하게 해줄 지혜로운 파트너를 만나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이 들매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현대 사회는 협업과 분업의 시대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곧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7번째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뒤에서 칭찬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칭찬도 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진면목을 앞에서만 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환한 미소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칭찬의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품성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나에게도 독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도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의 단점을 찾아 비난하기보다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관계에 깊은 신뢰를 쌓고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뒤에서 칭찬할 때 그 긍정의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탈무드의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엄청난 힘을 기억하고 그 힘을 언제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뒤에서 저를 칭찬해 준 친구 덕분에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준 덕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정한 인맥은 내가 억지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구나. 타인을 빛내려 노력할 때 나 또한 함께 빛나는 삶의 아름다운 진리를 이처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좋은 말이 세상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 당신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이가 들수록 가슴속에 절절하게 와닿는 7가지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미래를 비추는 깊은 통찰 그리고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세월 속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통해 오늘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다가올 내일을 더욱 밝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당신만의 속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